제가 사실 오늘 제목은 북의 문화예술과 남북교류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문화예술 쪽 위주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고, 또 남북교류 전망이라는 게 사실 문화예술만 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제 분야까지 좀 많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연은 사실 AOK 강연이 지난 6월 초에 제가 한 차례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근의 북역 사회 어떻게 달라졌나라고 이제 좀 넓은 주제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상 보시는 분들도 좀 새롭게 느껴지도록 모든 것을 지금 새롭게 제가 다 동영상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처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북의 문화예술과 남북교류 전망이라는 이제 첫 화면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올리고 보니까 꼭 무슨 지금 이 사진이 꼭 가짜 사진 같아요. 합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진이. 어떻게 보니까 뒤가 이제 바로 그 평양역입니다. 이제 수요일 오후의 상황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셀카처럼 찍고서 이렇게 보니까 꼭 무슨 합성을 한 것처럼 같은데, 이 화면이 이제 사진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동영상 하나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 평양의 모습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요. 네, 지금 낙원 차 세척장이라고 지나고 있는데요. 지나는 길에 이게 차 세차장입니다. 이 세척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 번 가는 길이니까 이 평양 역전을 좀 한번 들러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역전으로 한번 한 바퀴 돌면서 가게 됩니다. 네, 차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내려서 잠깐 찍었어요. 바쁘게 뛰어가는 분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많죠. 역전 반대쪽에서 보는 이 사진이 이제 바로 제가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대명식당 이게 보이죠? 그리고 매대가 참 많습니다. 이 전자제품 파는 매대, 신문 잡지 파는 매대. 딱 이게 지금 9월 달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계절인데요. 내일 네, 약수를 파는 매대. 남새는 야채죠. 네, 빙수 매대. 그리고 이건 저 초점이 좀 안 맞았습니다만 여학생들이 또 매대 있고요. 네, 매대들이 여러 개 있죠. 약국 표지판도 있고. 천리마 문화회관이라는 곳이고요. 네, 하나전자 제품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특이합니다. 좀 찻집이고. 근데 이런 매대들이 꼭 단일 품목만 파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대표적인 품목을 간판으로 쓰고요. 예를 들면 강서약수에는 이제 강서약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낵, 뭐 음료, 과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빙수라고 하면 이제 빙수만 파는 게 아니고 빙수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군고구마, 뭐 이제 솜사탕 이런 이제 것도 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같이 팝니다. 자, 아까 그 차 세척장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평양에서 이 저 다른 곳에 이제 가까운 이제 저 태조 왕건릉이 아니고 동명안릉이군요. 동명안릉이 평양에서 한 2, 30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는데
거기 그 고속도로 나가자마자 이런 차 세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저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차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세차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우리 운전사가 들르길래 아 이거 아주 참 요때다 싶어서 제가 이제 촬영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여기 보통 이 젊은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차를 다 세차를 하더라고요. 먼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호스로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아래 사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여성 한 두세 명이 여럿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어, 물기를 닦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북에서도 요즘 승용차들이 많다 보니까 차 세척장도 많아지고, 참고로 5천 원 하더라고요, 북한 돈. 5천 원이면은 이게 그 자기네들의 그 시장 환율로 따지면은요, 1달러가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도 안 하는 아주 싼 요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북에선이라는 제가 소주제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에서 주목할 만한 한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8월 21일에 김정은 총비서가 보통강 강한 다락지구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이 다락식이라는 것이 참 아주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이 맞는데 지금까지 북의 그 거리, 그 려명거리나 뭐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좀 신도시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규모 아파트죠. 예, 아파트도 뭐 상당히 뭐 아주 그냥 나름대로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잘 졌습니다만, 지금 이 보통강 강한 다라식 주택구 건설 사업은 이 보통강 대동강이 아니고 보통강이라고 이제 평양에 작은 강이 있습니다. 지류가 그 주변에 좀 일종의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타운하우스,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한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좀 낮은 그런 이제 아파트를 좀 조금 그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기복을 살리면서 주택구 형성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 풍치랑 어울리도록 예, 짓고 있는 그런 고급 어떤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비탈면을 이제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운 그 도시주택 건설의 본보기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북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아마도 이게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그 다른 지역 도시까지 응용을 해서 예, 많이 이제 퍼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걸음길이라고 이제 재미있는 용어를 썼는데 일종의 이제 지름길 같은 거죠.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바로 이제 지름길로 내려와서 그 바로 이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어라, 이렇게 이제 현지 지도를 김정은 총비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식 흙막이 벽 예술적으로 처리하고 주변에 원림 녹화 이런 게 이제 뭐 나무 심는 것들을 아주 멋지게 좀 심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강 수질도 괜찮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다락식 주택구가 만들어지니까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개선하도록 그런 이제 대책도 세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름을 직접 장명을 해줬습니다.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됐었죠. 이 다락식 주택지구가 바로 이제 경루동이 이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지난 9월 2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당의 정치국 확대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토환경보호 사업을 비롯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전망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현행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 자, 이게 근데 이제 전적으로 그 내부적인 그런 내치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지금 북에서는요, 그 어떤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예전에는 사실 어떤 안전, 그다음에 그 생존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외부에 대한 그런 신경들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정책들 그런 게 중심을 했는데 적어도 그 2017년에
이제 핵 무력 완성 그 선포를 한 이후로는 아주 그 어떤 민생 경제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치중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국토관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역 대책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민 경제를 위해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늘리도록 그런 얘기들을 이 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 결속,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농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 없이 제대로 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비중 있게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죠. 바로 이제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인데, 구구절 기념행사에 아주 상당히 그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구절은 정부 수립일이죠. 북의 그 건국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9월 9일에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구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구구절이 상당히 그 미국이나 서방 또 이제 남쪽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열병식을 이제 하는 그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열병식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북의 어떤 첨단 무기들 이런 것들 최신식 무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뭐가 나올 것인지 이제 상당히 그 긴장 속에 주목을 했는데 이런 열병식은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이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고 해서요. 비정규군 열병식을 단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열병식에 그 연설을 하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해야 되는데 리일환 당비서가 연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군이 바로 그 노농정규군이라든지 노동자 농민이죠. 그다음에 사회안전군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그 예비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이 정규군처럼 이제 사열을 했고요. 이 사열도 조용원 조직비서가 직접 책임을 맡아서 했고 이제 각 도별로 노농정규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당 책임비서 인솔하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게 비상방역종대, 보건성종대, 이 코로나19에 대한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이걸 이제 입증을 한 건데요. 비상방역종대는 그 오렌지색 그런 유니폼 차림으로 또 방독면까지 착용을 한 모습을 봤어요. 아주 참 특이하게 진짜 준비를 했고 또 이제 학생군사 조직으로 붉은 청년 근위대 그리고 이제 이번 열병식은요. 세 번째 심야 열병식을 했거든요. 9월 9일 되는 그 자정 되자마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딱 그 1년 전 그 2020년 12월 당 창건 기념일 그때 이제 처음 심야 열병식을 했고요. 지난번 이제 연초에 그 8차 당대회를 끝내면서 또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열병식 정황이 포착이 되니까 상당히 또 어떤 그동안 이제 개발한 무기가 뭔가 베일을 드러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이런 비정규군 열병식으로 제가 볼 때 이 비정규군 열병식을 한 이유는 아까 그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그런 이제 내부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시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 달 10월 10일이 그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열병식을 또 할 것이고 그때는 정규군 열병식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아마 상당한 이제 무기 체계가 나올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구구절의 열병식 때 그런 이제 그 어떤 정규군하고 비정규군 그런 이제 차별화를 꽤 한 것 같고요. 비정규군이지만 정규군 못지않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또 내외에 과시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구구절은 북으로선 굉장히 그 축제와도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 학생들이 야회, 뭐 일종의 무도회 같은 그런 행사도 즐기고 축포도 터뜨리고요. 그리고 또 전날에는 그것도 이제 아주 특이한 거였는데 그 노동당 청사 그 앞에서 저도 이제 그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만 사진으로 그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뭐 백악관의 이미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야외 테이블 한 10개 정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 노력 혁신자, 공로자를 위한 그 축하 연회를 열었던
그 바로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지난 6월 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건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북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인식을 좀 해야겠다. 북이 절대 그 비정상 국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정상적인 국가, 우리랑 똑같은 국가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북을 해석하기가 좋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사례로 수교국 얘기를 했는데 그 160개국을 지금 정상적인 수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쪽은 191개국으로 31개국이 더 많지만 세계적으로 160개국과 정식 수교를 했다면은 그 나라를 비정상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제 북이 우리한테 굉장히 비정상의 이미지로 다가온 것은 바로 미국과 또 한국, 그다음에 일본도 거의 해당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왕래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왕래를 안 하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미 북은 저렇게 많은 나라들과 정상적인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북이 꿈꾸는 그런 미래를 제가 그때 그 설명을 했는데 사회주의 경제부국, 사회주의 과학대국, 사회주의 문화대국, 그리고 사회주의 관광부국,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꿈꾼다. 여기서 이제 아마도 관광부국이란 말씀을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그 얘기도 이제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코로나19와 제 북녘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이제 북은 오늘날도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뭐 사실 어제 그제 그 행사 때도 그 뭐 많은 군중이 있을 때도 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완벽하게 지금 청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동안 북이 어떤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괴질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많은 그 돌림병이 위협을 했을 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코로나 청정 국가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사례, 94년 이 코로나라는 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장티푸스, 그 당시에 그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해외 입국자들은 그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뭐 자기네들 그 국민들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가 기본입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로 나갔다든지 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혈액 채취를 해서 어떠한 병이 없는지 기본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2003년 사스 때 그 평양 북경 항공도 운항을 중단하고 금강산강도 2달 넘게 운항 중단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에볼라 때는 그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를 시켰고 당시 최룡해 비서 김영남 위원장을 3주 격리까지 시켰습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시초 재보면 메르스 때도 이러한 식으로 좀 많은 경계를 해갖고서 지금 어느 정도 현재 같이 그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얼마나 북이 경계를 하고 지금 국경을 꽁꽁 묶을 정도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코로나19를 저는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만 진짜 저는 남북미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사실은 1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미국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그 조건 없는 만남을 자기들의 하나의 그 대북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건 없는 만남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허무개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건 없는 만남이란 것은 지금까지 북과 미가 오바마 시대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 이후라면은 제가 이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트럼프 정부 때 3차례나 만났어요. 양 정상이. 그리고 북이
카드도 다 보여줬고 제안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를 다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때 북에 해준 것은 미국이 하나도 없죠. 여전히 그 대북 제재는 강화돼 있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좀 강화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미국 시민권자들의 그 방북 이것도 역시 계속 트럼프 정부 때 금지된 걸 지금 또 바이든 정부가 그 9월 달에 다시 또 이것을 연장을 시켰는데 트럼프 정부 때 한 것을 바이든 정부 때 연장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건 없는 만남이란 건 그냥 단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미 북이 던진 많은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어떤 제2 뭐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 이상은 진짜 좀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제 어떤 대북무지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없으니까 단지 시간을 끄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정책상 현재 이제 북에서 어떠한 이제 이른바 도발이라는 것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선후 관계를 조금 이제 뒤로 밀어두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때 행사 때 북이 뭔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 그 빨리 이제 백신 제한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북에선 백신 접종이 이제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 청정 국가인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심지어 자기들 국민들도 2년 가까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 코로나 난민처럼 지금 된 상황인데 그것은 방법은 백신밖에 없어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 백신 제한을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가장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백신을 세 가지 종류의 이 백신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 백신 제한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이 코로나 공조, 치료 스와프라고 그랬는데요. 이 서로 간에 이제 갖고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로 빨리 이제 병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남북 철도 사업 지금 그냥 멈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물꼬를 틀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북에서는 이제 빨리 백신이 접종이 되고 이제 안정이 돼야지 이 대외 무역, 또 관광 재개 이런 것도 추진이 되는 거고 그런데 백신을요 북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다른 나라들이 전 국민 집단 방역 체계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급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빠르면 2달 안에 집단 면역 체계가 된다는 것은 지금 북에서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보여줬어요. 과거에 저 2006년에 2006년 7년 때도 그때 그 어떤 이제 그 집단 그 전염병 그런 것이 돌았을 때 이제 유니세프 막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본 그런 이제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38 노트라는 그런 북녘 그 대북 전문 미디어가 있죠, 미국에. 여기서 이제 그 북에서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백신 제공이 원활히 된다면은 빠르면 2달, 더 빠르면요. 이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딱 한 번 맞아서 되는 그런 백신이라면은 2,500만 명을 열흘 안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북은 체계화가 돼 있다. 그건 바로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는 덕분에 이게 이제 냉방 차량들을 이용한 그런 이제 약품 보존부터 지방에 이제 접종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북에서는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집단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되거든요. 뭐 우리처럼 뭐 그냥 언제 와라 마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열흘, 늦어도 이 1, 2차 접종을 하는 코로나 모더나나 이 파이자 같은 백신도 2달 안에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올 가을에라도 공급이 된다면은 연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에서도 예, 국경을 열 수 있겠죠. 이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순간이 아직 그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예,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는 이제 남북미 간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기회로 삼자라는 이제 개괄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했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남북 이 양자 사이에 이제 국한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합의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남북이 독점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남쪽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해외 관광이 2년째 진공 상태죠. 뭐 지금 나갈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들어오자니 뭐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발지에서 떠나갖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항공여행 그런 것까지 상품이 나오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 한계 때문에 여행업계 초토화되고 단지 여행업계만이 아니라 이 연관 산업까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북에서는 이제 아까 잠깐 또 얘기한 것이 이어 나가자면 사실 이게 아주 딜레마가 그 양덕 문화온천이라는 곳하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그다음에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 이 3대 관광지구가요. 사실 재작년에 사실상 완공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북에서는 적어도 작년 한 해 그 1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공론화는 아니고 제가 이제 가서 사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3대 관광지구는 거의 뭐 정말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지구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관광객들만 수용을 해도 충분히 100만 명을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뿐 아니라 이 철도로도 얼마든지 많은 그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 지금까지 이제 북에서 제대로 그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수용할 만한 사실 평양이나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정도 외에는 그것도 대규모로 하기가 좀 힘들 거거든요. 이게 무엇보다 이제 숙소 문제가 크겠죠.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고 현대식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대역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그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상 완공식은 안 했으면 다 돼 있거든요. 있는 것을 오픈을 하지 못하고 양덕문화온천 정도만 지금 내국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평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갖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은 뭐 백신이 뭐 집단 면역이 되고 뭐 진짜 모든 걸 다 푼 다음에 해외 관광객들이 예년처럼 와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북에서 받는다고 해도 북에 이제 중국에서 현재 그 자가격리를 제가 알기로는 어, 베이징은 4주고요. 상해는 3주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이제 이게 무서우니까 미국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없죠. 왜냐하면 돌아갈 때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문을 열어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남북이 특수한 관광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코로나 프리 관광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요. 과거 사례에서도 우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통제가 많은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 시대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거든요. 관광객들의 동선이 완전히 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접촉은 사실상 차단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위험 부담 없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숙소하고 식당 같은 것은 이제 전용 시설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방역에 면전을 기해야겠죠. 밖에 나와서 먹는 경우 이제 야외 도시락을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겠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관광객으로서 이제 관광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지 도착 후 당연히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의료진하고 방역 요원까지 같이 동반을 해서 우리가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 코스를 뭐 자유롭게 다 가는 게 아니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관광지구를 독점적으로 우리 그 남쪽의 관광객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의 그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그다음에 금강산을 연계한 이 관광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간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 남포항과 양동 문화온천, 부월산까지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유람선도 가능하고 육로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백두산, 삼지연지구와 칠보산. 이거는 이제 전 세계로 바로 가면 됩니다. 백두산, 삼지연하고 칠보산은 바로 인접한, 칠보산도 굉장히 북의 명산으로 아주 유명한 산이거든요. 특히 이 칠보산에서는 북에 또 아주 유명한 그 송이버섯 산지입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을 아주 값싸게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관광 코스입니다만 이것도 뭐 하기 나름이겠죠. 이 판문점과 개성, 고려성균관, 박연포포, 왕건능까지 연계한 이 육로 관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들이 다 또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그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을 하려면, 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중국을 경유해야 되겠죠. 전세기가 아니고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육로로 지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은 자야 되고 쓸데없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호텔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남북이 직행하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다운이 되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우리 남쪽에서만 그냥 계속 같은 데 가고 또 가고 이랬는데 정말 어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흥미로운 이 북녘의 산천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실 수가 있겠죠. 이 남북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연간 산업까지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간접 교육 효과 증가가 되고 관광의 수요가 확장되면서 남북이 이제 윈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쌓이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 경제 공동체 기반의 어떤 초석이 다져지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광만 하는 게 아니겠죠. 기왕에 이런 협조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 방역 시스템이 공조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욕심나는 게 이 북녘에 이 정말 자가 면역 기능이 아주 최고로 평가되는 그런 천연 약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 북이 코로나 청정 국가인 이유는 이 천연 약재, 이 자가 면역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천연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청정 이 코로나가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사실은 하거든요. 자, 그런 대표적인 약재로요. 금당이 주사약하고 혈궁 불로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 금당이 주사약은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광고 이제 입니다만 신형 독감과 전염병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써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면역 강화 기능. 이게 천연 약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없고요. 이 암세포 증식 억제, 뭐 메르스, 사스, 조류 독감, 에이즈 예방 치료 이건 자기들의 어떤 약효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금당 5 알약이라고 이렇게 금당이는 주사약인데요. 이 알약도 있습니다. 이 알약이 이제 면역 효과, 몸보신 작용, 악성 감기, 암질환, 부정맥, 당뇨, 무릎 관절 아픔, 거의 32종의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거의 그 북녘 약재는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정도로 대단한데요. 그걸 먼저 우선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 천연 약재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분 나누금 다당 주사가 네.
네. 뭐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으실 거고 워낙 많은 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말 그 천연약재 같은 아주 기발한 상품들이 많았고요. 아주 그 많은 이게 딱 저 2년 전입니다. 2019년 9월에 평양국제상품 가을철 전람회인데 이때도 이미 그 대북 제재가 아주 굉장히 그 세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평양 주민들, 그다음에 북녘 주민들이 이렇게 그 6일간 하는 동안에 아주 거의 하루 연이는 수만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구매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예술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요. 그 만수대 창작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도 역시 이제 방문을 하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 만수대 창작사는 뭐 설명은 이렇게 그냥 쓴 걸로 대신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술에 대한 이제 북에서 생각하는 미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술의 굉장히 개념 같은 걸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미술은 북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착취 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이 추상 작품은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보통 죽음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부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좀 사실적인 그런 미술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혁명 미술 이런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념비 미술이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만수대 창작사가 집단으로 집체 창작을 한 그런 큰 기념물도 있지 않습니까? 개선문이라든지 뭐 천리마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념비 미술인데요. 그리고 이제 인민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는 인민적 미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 이런 괄호 열고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든 이런 작품들이 많은 것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자기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예술인데 어쨌든 그 예술적 그런 평가는 둘째 치고 그런 굉장히 그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한 그런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술도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하고 있죠. 북에 대해서. 5년째 그 제재 사슬을 들이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만수대 창작사가 90년대 이후에 해외 진출 창작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 와트라고 있죠. 거기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을 직접 북에서 투자를 했어요. 1천만 달러 투자를 해갖고 상당히 이제 그런 이 기념비적인 그런 미술을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초대형 원형 파노라마 그림이 아주 압권인데요. 등장 인물만 4만 5천 명이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을 이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에 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05년에 이제 복원 사업 이걸 수주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라는 어마어마한 이 조각상을 건립한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요, 바로 작년 11월 2일에 전 세계 모든 미술계에 경고를 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말아라. 이제 이른바 이 미술품으로 인한 그 수입이 군사 무기로 이제 전용이 된다. 뭐 그런 이제 핑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가 아까 5년째라고 했지만 2016년에 그렇게 소속 작가들 작품 자산 동결 대상을 삼았고요. 해외 자산 통제국 OFOAC가 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 만수대 창작사를 같은 급으로 놓고서 규제를 했습니다. 예, 진짜 뭐 이해가 안 가죠. 예, 레바논 무장단체랑 어떻게 만수대 창작사가 동격인지 이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르네상스 기념비 외에 또 지난 7월에 이런 의혹성 보도를 했습니다. 대냉의 30m 동상을 만수대 창작사가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성호 이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그 8월에 인천시 후원 전시한 작품 그 전시가 있었는데 제재 대상인 북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 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그런 보도가 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일을 이제 한번 좀 스포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나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지만 IOC에서
이 대북 징계를 갑자기 했어요.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그 도쿄올림픽에 북이 이제 안 나왔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된 게요. 결과적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뭐 개인 자격으로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제가 이 IOC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비정치적으로 돼야 될 그 스포츠 기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개 어떻게 보면 스포츠 기구가 아무리 회원사지만 이런 징계, 아주 최악의 징계를 한 이유는 단순히 혼자 스스로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배후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일단 도쿄올림픽에 안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분이 나쁘고 어쨌든 계속 적대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IOC가 이런 갑질 내지는 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이게 굉장히 좀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까지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북이 못 나간다는 것은, 중국의 형제국이나 다름없는 북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베이징 올림픽도 상당히 그 좀 데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후에 상당히 그 미국과 일본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북이 그때 그 결정을 내린 것은요, 그 코로나에 대한 아까 그 경계심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올림픽 불출전의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IOC, 그다음에 이런 이제 미국과 어떤 이런 입김 때문에 사실 우리도 반대 의견이 많았잖아요. 지금 뭐 도쿄올림픽에 참석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더 퍼지고 있는지 아닌지 뭐 증거가 없습니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발표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혀 그런 게 안 하는데, 어쨌든 도쿄올림픽이 끝나면서 상당히 그 전후로 많은 그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런 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출전을 했지만, 북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출전을 안 한 겁니다. 뭐 꼭 그 도쿄올림픽 어떤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 사실 월드컵 예선전 북위에서 이게 서울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기네 경기 홈 경기에서 이제 연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것을 지금 북에서 완전히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은 FIFA에서 북을 징계를 해야죠. 그런 경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IOC만 유독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차별을 했죠. 지난 도쿄올림픽 그 선수촌에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명언을 이제 썼는데,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억지로 내리게 하고 자기들은 그 전범기, 우길기를 그대로 그냥 쓰도록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편향된 그런 자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정말 저는 언젠가는 이 진짜 순수 아마추어 정신으로 가는 진짜 또 다른 IOC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 했습니다. 만수대 작사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평양에 이걸 또 건드리면 또 소리가 멈춰지네. 가면 천리마 동상과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 초대형 기념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작품들은 중구역에 위치한 만수대 창작사 예술가들의 집체 창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선 예술가들이 개별 작업과 함께 모여서 하는 집체 창작이 유명한데요. 집단으로 진행되지만 마치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한 통일감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오직 북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 창작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가 만든 기념물은 해외에도 있습니다. 2010년에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높이 50m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 세워졌는데요. 바로 이것이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고요. 2015년 개관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박물관에도 만수대 창작사 예술가들이 공동 작업한 초대형 벽화가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1958년 조각가들이 힘을 합친 천리마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이듬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어와 유화, 조각, 공예, 수예 등 13개의 창작단에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들을 위시한 1,000명의 예술가들이 있고 3,000여 명의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 대부분은 평양미술대학 졸업생들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들을 위한 개별 창작실과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집체 작업을 하는 창작실 등 60여 개의 창작실이 있는데요. 북녘 특유의 사회주의 문화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구입도 가능한 전시 판매관이 있습니다. 1층은 사진 촬영이 허용됐지만 2층은 공훈예술가와 인민예술가의 작품들만 전시하고 촬영 또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예술가의 명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서방의 미술 작품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2019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이곳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동상이나 조형에 간 것을 홍보에 이용할 예술가와 문정웅 인민예술가의 창작실을 들러서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미완성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화실을 홀로 쓰는 김홍광 미술가는 해금강을 그리고 있었는데 다소 서구적 분위기의 유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철 예술가는 백두산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호랑이 그림은 당장이라도 벽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아주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정웅 인민예술가는 예술학 박사이기도 한데 북에서 아주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거장입니다. 벽 한 면 전체를 차지하는 초대형 금강산 산수화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쯤 완성이 됐을 텐데 그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당시 방문길에는 권용섭 화백과 여영란 화백 두 부부 작가 그리고 AOK 정현진 상임대표와 함께 이제 동행을 했는데요. 화가 부부가 있어서 그런지 특히 이분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포스터용 그림인가요? 여기서 사갈 수도 있습니까? 여기다 사는 거지. 아, 팔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50불이 아니라지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 50불이에요? 이 선전하는? 그럼 값은 어디 있어? 다. 값은 알고 계세요. 아, 물어보네. 여쭤봐야 돼요. 아 그래요? 가격이 써 있대요. 아, 써 있어요? 여기 말입니다. 이건 하나 이자 버신 작품이고 네. 여기 저기 위가 있습니다. 아, 옆에 38,000원. 구조 간단히 1대1로 계산하시면 네, 됩니다. 38,000원이니까 380불. 이건 이건 1,200. 12만 원. 1,200불. 1,200불. 예, 우리가 왔을 때 아주 많은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도 좀 찍고 직원하고 예. 그렇게 이제 만수대 창작사를 나오는데 만수대 창작사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올수록 정이 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양국제영화축전도 해마다 9월에 열리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2, 3년 주기로 하다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를 하는데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비동맹권에서는 꽤 유명한 권위 있는 영화 축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방의 영화제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들 다 수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2019년 그 영화 축전을 이제 주재를 했는데 2020년 평양 국제영화 축전을 사실 작년 3월 17일까지 정상적으로 개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고려 투어 같이 그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는데 예, 축전 개막식 관람하고 영화 촬영지 방문, 북의 유명한 영화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 이런 걸 묶은 그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광을 오는 분은 예, 북녘 영화에 쓰인 자막과 여기 담긴 문화를 배우는 시간, 그 주민들과 함께 북녘 영화와 외국 작품과 함께 관람할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해 가을에 9월 17일에 코로나로 취소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9년에 갔던 것이 바로 이런 영화를 같이 북녘 주민들하고 보면서 그리고 또 외국 영화 3편을 봤기 때문에 그 출품작이니까요. 그 자막이 또 아주 재밌었습니다. 북녘식으로 쓴 자막들, 우리랑은 조금 표현이 다른 그 자막들이 아주 재밌어 갖고 그것도 참 아주 재미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자막과 여기 담긴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여행 상품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영화 축전 현장 그리고 주변 분위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이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인파가 엄청납니다. 이천석 극장이니까 뭐 많이 오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평양국제영화 축전 현장입니다. 꽤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엄청나네요. 옛날 대한극장이 2,000석객 정도였죠. 자. 오. 네, 국제영화 축전 이제 브로셔인데요. 이게 영어로 된 거 이제 조선어, 조선말 한글로 된 것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평양 시내 일원에 10개 이상의 극장에서 계속 출품작들이 계속 이제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장권을 내고 이제 구경을 할 수 있게 됐죠. 창전거리에 왔습니다. 창전거리는 평양 최초의 고급 아파트가 2012년에 건설된 그런 거고요. 2014년에 미래과학자 거리가 완공이 되고 또 2016년에 유명한 려명거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 대동문 영화관은 평양 최초의 극장인데요. 전쟁 후에 완공이 됐는데 1955년에 대동문 영화관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받고 오늘날 평양 시민들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양 국제영화제가 한창인데요. 예, 세 번째 영화, 중국의 그 장이모 감독의 영화를 이쪽에 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건 11월
60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예, 여기 자막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예술영화 촬영소가 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주요 촬영소가 3개가 더 있습니다. 인명군 4.25 예술영화 촬영소, 그다음에 조선 기록과학영화 촬영소, 그다음에 조선 4.16 아동영화 촬영소, 예, 이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거기 현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도 용직탑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를 내용으로 해서 이윤국 백두산을 창작한 아, 예. 제가 보셔서 소설을 치르주셨는데 네. 한육사막에다가 김용수와 영옥이 네. 평양 시청경 화면 촬영을 위해서 방송용에다가 그렇군요. 네. 촬영기구 위치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예. 터벅 높이하고 실내장 층이고 터벅 높이가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수리 장군님께서 연출대본 100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저를 일단 시간대 가시면서 솔리마 동상 콜리 밟고 숨몸서 밝히셨다고 네. 이 피아노 손까지 해주셨는데 그때 활동을 문학작품으로 참가합니다. 드시고 멈추고 이 현재 나오셔서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아름 표현하시고 소린 나비와 숲탑 호랑이들이 인터춤같이 가족을 좋게해서는 이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 수룡님과 장군님 우리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입니다. 심창일님께서 백두산 조지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먼저 아동영화 없는 가정을 통해서 이 직승기를 타시고 여러 시간 동안이나 50년 혈육선에 대해 수도권의 활동활동 공유군요. 교회단에 통일교회도 수라고 보내주시는 계획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선 보석화가 우리나라에서 술이 잘 나오셔서 아, 유아 김장철. 네. 네. 성우를 화술배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수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혁명사적박물관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북에 보통 어디 공장이든 기업이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가면요, 대부분이 다 혁명사적 그 관이 있거든요. 예, 학교에도 있고요. 그 기관의 그 단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혁명사적박물관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이런 그 규모가 있는 데는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건물 하나가 그 박물관인데 그런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부터 그 조선 영화의 역사 가장 최근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있었고, 비단 영화만이 아니라 아까 뭐 이렇게 보석화 이런 작품도 있고 유화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관련된 그런 다른 예술품까지 문화까지 다 모아놨다고, 하여튼 집대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아서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아마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고요.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그 어디를 갔든지 그런 혁명사적관은 사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북의 이제 지도자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안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북을 알려면 그런 것도 일단은 오픈된 마인드로 열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굉장히 그 흥미롭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뭐 기예단 이런 사진도 나오고 서커스족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된 영화들, 기록 영화들의 또 일부기 때문에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 그런 것도 그 일종의 이제 그 교양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 기록 영화들, 예, 그런 것들이 다 영화랑 관련된 것이고, 지금 이 벽화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혁명 가국으로 유명하죠. 그 피바다, 그거의 꼭 주인공 꽃분이인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벽면 하나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화와 관련된 그런 작품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이 야외 세트장을 보여드릴게요. 조선거리. 조선거리에, 예. 있습니다. 1920년대요. 네. 우리 영화에서 많은 시선을 차지하는 게 혁명 영화. 우리 위대한 스님의 혁명 활동을. 예. 남조선거리도 이게 1920년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일제치한 한글이 그냥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정 그런 것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결혼식 촬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통 옷을 입고 기념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포도대장 옷입니다.
야, 완전 현대 포도 대장입니다. 글쎄 말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영화 찍네요, 여기서. 네. 하여튼 뭐 이런 체험을 하고요. 이제 국제 상품 전람회, 제가 아까 그 천연 약재만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국제 상품 전람회 소식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고, 봄철 전람회는 96년, 가을철 전람회는 2005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 차수가 좀 다릅니다. 봄철 전람회는 좀 더 숫자가 많고, 이게 이제 가을철은 제가 이거 이후로는 지금 북에서도 코로나로 다 막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전람회가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된 거죠. 국제 상품 전람회는 이제 그 원래 2020년도 아까 그 평양 국제영화축전처럼 이것도 이제 어지간하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작년 2월 19일에 조선의 무역 그 보도로 이렇게 이제 평양체육관 등지에서 국제전람회를 개최하겠다. 5회에 걸쳐 개최하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계획 발표를 했는데 5월에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봄철 가을철이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봄이 조금 짧습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평양 국제경공업 전람회, 이게 전부 다 국제가 붙었습니다. 일용품 부문. 그리고 9월에 이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 제16차, 이게 이제 예정이 됐죠. 그리고 10월에 제3차 평양 국제녹색건제 및 가구 전람회, 이렇게 이제 계속 거의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11월까지 있었죠. 이 건강식품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촘촘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이것도 취소 발표를 했고 그냥 내국인 위주의 그런 전람회 들은 이제 일부 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람회 같은 어쨌든 그 외부에 개방된 그 마지막 전람회 장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5유로 6불씩입니다. 평양 가을철 예술품 전람회.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디 기능성이 높고 고객이 좋은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대체로 인삼술, 인삼술이요. 인삼차, 필선료 화장품. 네, 지금 뭐 3층으로 왔는데요. 산소 음이온수, 오존물 소독기, 창강기술개발사, 몽탄, 난방용 보일러. 아까 그 구공탄 보일러, 그게 북에서는 구멍탄이라고 썼더라고요. 구멍탄이라고.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게 지금 있었습니다. 네, 무당껌. 당분이 없다라는 껌입니다. 이 무당들 껌이 아니고. 외부에서 저렇게 이제 요트부터 유람보트, 오토바이, 그다음에 전동 자전거, 전기 자전거죠. 그리고 평화자동차에서 새로 내놓은 10개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이런 것들을 서방 언론, 남쪽 언론 비롯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국제상품 전람회가 해마다 봄, 가을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북의 내수 경제 자체가 엄청난 규모가 돼 있다, 튼튼하다. 북에선 외부에서 아무리 문을 잠궈도 내수 경제로 충분히 돌아갈 그런 힘이 돼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북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을 어떻게 거꾸로 들일 방법을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요. 네, 비대면 시대의 남북 문화교류. 일단은 제가 그 남북 문화교류 우선 뭐 사람이 오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원격 화상 시스템, 이 남북이 다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 이걸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단계별로 교양, 오락, 스포츠부터 교류를 하고 이제 북의 어떤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수준급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예로서 평양 교원대 이제 견학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홀로그램 기술 이게 교육에 다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격 그 조정으로 그 격지나 오지 이런 것에 다 연결을 해서 교육도 하고 뭐 의료 같은 경우는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뭐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입체 안경 끼고 하는 거 장면이고 오른쪽 위에 것은 이제 바로 원격지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뭐 화면에 이런 이제 띄워서 직접 이 학생들하고 이 화면 속에 이 가공의 인물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영어로 부르니까 이름을 대답하고 뭐 이제 몇 살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이런 온라인 그 교류, 비대면 교류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문점에 하나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 공동 진행하는 일종의 이제 주조실 같은 것을 만들고 남측에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죠. 북측에 판문각, 통일각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이런 쪽으로 남북을 오가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우리 판문점 회담 때 많은 그 가능성을 보였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시대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 진행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도보다리도 있고 남북 정상이 공동 식수를 한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팔각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제 개성공단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금강산도 할 수 있고요. DMZ까지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뢰 회복 그런 거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혹은 김일성 광장에서 멀티비전을 상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올림픽 등 그 종합 경기대회에서 남북이 온라인으로 공동 응원을 하고 이미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시대에서 많이 그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북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의 IT 기술은 우리 못지 않습니다. 일부는 우리보다 더 발전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신뢰만 해보게 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이 도보다리 회담 이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때처럼 우리가 다시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판문점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런 이제 약속들을 좀 합의문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당시 그 판문점 선언을 이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의 집에서 환송 행사를 했죠. 그때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평화의 집 환송 행사 이 하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 사진 소개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이 화면이 정말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었잖아요. 지금도 이 장면은 여러분께서 유튜브 한번 검색을 오늘 강연 끝나시고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JTBC에서 한 게 뜨더라고요. 그때 그걸 잠깐 보는데 그날의 감격이 정말 가슴 고동이 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보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뭐 8시가 지금 뉴욕 시간으로는 이제 돼가네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